단순히 한 매장을 운영하는 걸 그치지 않고 여러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컨셉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하고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P, 포피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호를 정해야 되는데, 상호는 개인적으로 길지 않는 상호. 저는 정말 된다라고 하면 두세 자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정말 길면 5자 이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억하기가 쉬우니까요. 우리가 2자 외우는 거 5자 외우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간판 비용이라는 것에 붙기 때문에 긴 글자보다 채널 간판 같은 경우는 짧은 글자 간판이 더 비용도 저렴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임팩트가 짧은 글자에 더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상호를 정했으면 우리가 상호를 표현하는 글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글자체는 우리의 분위기, 우리가 추구하는 이 브랜드의 방향, 이런 거 날렵할 건지 아니면 둥글둥글 할 건지, 배민도 배민의 글자체가 있잖아요. 그런 글자체를 그냥 일반적인 체보다는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제목을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화의 제목을 보다 보면은 그 영화의 그 내용, 스토리와 이 글자체가 표현해내는 것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글자체를 스터디하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호가 대부분 또 고유명사를 쓰다 보면 글자가 상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만의 쓸 수 있는 디자인, BI,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BI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색깔이 중요합니다. 이 BI에 숨겨진 색깔, 그리고 BI에 표현되는 색깔. 근데 이제 이게 BI에도 들어가지만 글자 상호에도 들어가거든요. 이어진 색깔은 매장에서 군데군데 이제 보여지는 거고, 과하게 보여주면 안 된다. 대표 색깔은 이마트나 하이마트나 뭐 이런 데 보면은 하이마트 빨간색, 이마트 노란색, 이게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하게 넘치게 쓰면은 대표 색깔이 안 되고, 이거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포스터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다 포스터 한 번씩 그려봤잖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가지 색 이상으로는 하지 마세요 라고. 그래서 딱 3가지 색만 가지고서는 표현하는데, 그거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색이 너무 조잡하면 안 보여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 포스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상호를 정하고 글자체를 만들고 BI의 색깔을 표현해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브랜드, 개성 있는 브랜드가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는 우리가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개성, 스토리, 그리고 약속. 브랜드의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성이라는 건 쉽게 표현해서 살아 숨쉬듯 살아있는 것 같은, 브랜드도요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 살아있는 것처럼 불려지고 보여지는 거, 이게 이제 브랜딩, 좋은 브랜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개성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면 이제 일반 가게가 아니라 브랜드죠. 브랜드. 많은 사람들한테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러면은 살아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은 이 개성 있는 브랜드다. 그래서 이 개성을 표현해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캐릭터. 뭐 하나의 유사 예로 들면, 여러분들 티몬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여기에 이제 티몬이라는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친근감 있게 이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브랜드, 그리고 익숙한 브랜드, 친근한 브랜드,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드는 매장보다 이런 기획에 의해서 만드는 매장이 훨씬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롱타임노시 브랜드 운영할 때도 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개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캐릭터를 사용을 했고, 그 캐릭터를 사용할 때 옛날에 파파스머프를 되게 많이 연상했었어요. 그래서 29가지의 수제 맥주가 있는데, 이 수제 맥주를 개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29개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롱타임 노시의 기본 캐릭터에 노시 친구들을 다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모범생 노시, 산타 노시, 마법사 노시,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노시 캐릭터들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소비자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많이 사진 찍히잖아요. 많이 사진 찍으면 요즘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SNS에 마케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케팅비가 덜 들죠. 우리한테 하루에 10팀씩 오는데 10팀 중에 2-3팀이 블로그에 이걸 쓰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인스타로 막 옮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게 우리가 이 안에다가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냥 너무 평범한 매장을 넣게 되면 아무도 안 찍죠. 그러면은 돈 주고 마케팅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성, 캐릭터 중요하고요.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 이야기가, 브랜드가 좀 강해지면 이 이야기를 궁금해해요. 제가 말씀드린 여명 808처럼 807번 실패하고 808번째 성공했다, 뭐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은 우와,
아, 대단한 음료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희 롱타임 노씨도 제가 2008년도에 여기서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 창업을 했던 장소에 이 롱타임 노씨 만남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담은 제 심정을 이 앞에다가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이 브랜드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면 다가가고 싶고 막 더 알고 싶고 궁금하고, 그리고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죠. 가공한 스토리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보로 담배 이야기에서도 그 마초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 스토리를 가공해가지고 입힌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르다가 알게 되면은 와, 이 담배가 이런 담배구나, 더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는, 믿음이 되는, 신뢰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냐, 이게 슬로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브랜드 슬로건. 우리가 이제 상호를 딱 짓고 밑에다가 롱타임 노씨 짓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만남이라는 슬로건을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곳에 오면은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은 이 공간은 즐거운 공간입니다. 이 우리의 취지죠, 목적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슬로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객한테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약속해야 됩니다. 맥도날드의 슬로건, 안정된 속도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패스트푸드기 때문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페덱스, 이 택배 회사죠. 택배 회사인데 여기는 안심하세요, 맡은 짐은 책임지고 제공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즐겁게 유쾌한 순간은 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브랜드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브랜드의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한번 만들어 보고 매장에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간결하게 뭐 메뉴판에 살짝 넣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고객한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명함에도 본인의 슬로건 적는 거 좋습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다 보면은 일관된 사람처럼 보이고, 일관성 있게 약속을 지킨다 보면은 신뢰가 쌓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한테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브랜드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연상하게 됩니다. 이 연상이 뭐냐고요? 이제 신뢰가 극대화돼서 믿음이 생겨서 좋아 보이는 거죠. 나이키 제품만 보면은 나이키의 원단을 만져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죠. 나이키, 좋은 스포츠 의류.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들이 맨날 입고 있기 때문에, 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죠. 하나의 예로 자동차, 우리 BMW, 벤츠, 아우디, 볼보, 이 4가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BMW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달리는 목표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코너링이 좋다든가 상시 사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슬로건이 있고, 또 벤츠도 마찬가지로 슬로건이 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그러니까는 최고 아니면은 아니다. 그래서 벤츠는 약간 부의 상징인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은 무언가 품위, 품격, 이런 것들을 또 브랜드 안에 다 녹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 아우디에는 이제 기계적인 최고의 차, 그리고 뭐 알루미늄 풀바디, 자동차의 뭐 기계적인 부품들은 아우디가 최초로 개발했을 정도로 자부심이 넘치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볼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볼보라는 자동차는 이 안전이라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볼보라는 자동차는 볼보 포 라이프라고 슬로건을 가지고 항상 안전에 대한 슬로건을 많이 보여주고, 광고에서도 늘 안전함을 강조했던 자동차입니다. 이 슬로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만약에 나중에 다른 걸로 파생했을 때 이 슬로건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경우, 볼보가 실질적으로 스프레이를 팔았어요. 스프레이를 팔아서 대박 났습니다. 아니,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팔아야지 무슨 스프레이야. BMW에서 스프레이를 만들었다고 해보십시오. 3M에서 만든 스프레이를 사겠습니까? BMW에서 만든 스프레이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스프레이 전문 회사에서 만드는 스프레이 제품을 사겠죠. 근데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안전 스프레이, 예를 들어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스프레이를 뿌리면 형광 물질이 이렇게 보여서 어두울 때도 상당히 잘 보여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볼보가 항상 안전하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스프레이를 사람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업이든 브랜드든 이 슬로건, 그리고 약속,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가져가면 신뢰와 믿음이 생겨서 좋은 브랜드라고 연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구매와 재구매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엄청난 컨셉이 생긴 브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좋은 얘기 같아. 가게,
운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미의 매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매장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하는 이 맥형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컨셉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안녕. Thank you.